수년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참 기라성 같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전혀 안 쫄았습니다. 제가 사진 좀 더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하여튼 당당히 브리핑을 잘 하고, 계약을 잘 체결하고, 하여튼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자, 7월 4일 금일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일 이슈가 이제 이 얘기일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전혀,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1억판, 이제, 한글판이고요. 그렇게 하고, 작게는 3천억에서 많게는 2천억까지 일단 계약이 된 겁니다. 300억. 300억에서 한 2천억 정도까지. 그렇게 하고, 이제, 네이버나 뭐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현재 회장을 검색을 딱 해보시면, 도요타 그룹에, 현재 회장을 검색을 딱 해서 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옵니다. 친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촌 할아버지, 이제 친조카예요. 내가 만난 도요타 홀딩스 대표이사가.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 친구는 안경을 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회장님은 안경을 쓰셨는데 또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아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저쪽 방에 이렇게 사진을 걸어놨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이분이 이제 계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하셨던 그 오쿠나가 상이라는 분이세요. 알고 봤더니 도요타 홀딩스의 고문이시더라. 이분하고 또 한 분 더 있고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일본에서 사업 통역은 요 장하진 회장이라 하는 요 분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제가 이제 같이 준비하고 연습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현지에서 이제 이 통역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통역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한국에서 이제 또 일본하고 이렇게 사업을 했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이상하 회장이라고, 여기 머리가 허연 사람, 바로 그 제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요 분이 이제 번역을 했고요. 근데, 제가 뭐 특별한 거 한 거 아닙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히트를 쳤습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제가 요분들 다 앉혀놓고 제가 이제 브리핑 하는 거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요 도요타 히로유키 그 대표이사는 연신 박수를 쳤습니다. 놀랍다고. 제가 도요타 가문의 3인자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영적, 육적, 그리고 경제적 사이클에 대한 3인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왜냐? 자기가, 도요타 가문의 계보, 족보를 저한테 프린트해가 왔어요. 그래서, 1897년도부터 어떻게 해서 도요타가 성장을 해요? 도요타는 섬유회사에서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쉽게 말하면, 증조 할머니죠. 자기한테 고조 할머니가 된다. 5대째니까. 할머니가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모계 혈통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도요타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복이고 일본은 뭡니까? 예, 기모노를 원래 우리나라도 배틀로 짜던 시절이었대요. 1897년도면. 그런데 그거를 자동화를 시켰대요. 할머니께서. 그래서 돈을 막 끌어버렸답니다. 예. 그랬는데 그 집에 사위로 들어온 사람이, 예, 자동차로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결국에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 강연에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도요타 그룹도 시대가 낳은 산물이다. 그 터닝 포인트를 멋지게 탔을 뿐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약정서를 쓰고 이제 이 사진을 안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약정서를 서로 주고받고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분씩. 요 분이 이제 계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출신이고, 이 계여대학은 우리나라에 쉽게 말하면은 연고대 이상의 대학이에요. 역대 그러니까 일본 총리가 4명이나 배출을 했고요. 계여대학교 경영학과 MBA를 누가 나온 줄 아세요? 삼성의 이재용이가 나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호도가야 화학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호도가야 화학의
현재 회장, 창업자 돌아가셨어요. 160년 된 회사라서. 현재 회장님도 개요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경영학과가 일본의 그 정재계 관계에 엄청난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최고의 명문대학이었습니다. 사립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일본의 대학 하면 동경대 그리고 와세다대 뭐 이 정도 알잖아요. 저는 개요대 몰랐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개요대 1등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 많이 가는 대학이 와세다 대학이래요. 와세다 대학이 일본에서 그렇게 대단한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무슨 말씀을 제가 이제 가서 이제 드렸느냐 하면 이거 아시죠? 보셨잖아요. 여기 보면 투자가 뭐냐?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브리핑을 합니다. 요 내용을 여기 이제 천정 대표 양력에서부터 해요. 요걸 이제 빨간 거는 다 일어예요. 한글 일어, 한글 일어. 그럼 나는 한글을 읽고 그럼 일어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미리 여기 한국에서 다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어느 기업에 투자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여기 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마디도 틀린 게 없어요. 여러분들 다 들으셨던 내용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뭐 현재까지 뭐 이런 그리고 이제 투자자업 운영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실력자입니다. 세상에는 전문가는 맞지만 실력자는 매우 희소합니다. 워런 버핏은 전문가가 아니고 실력자입니다. 저 또한 실력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워런 버핏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라는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얘기다. 똑같은 얘기죠. 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이 말을 딱 하는 순간에 스고이를 외치면서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 도요타 히로유키가 깜짝 놀랐대요. 이런 소리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대요. 평생에.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7장을 만들었습니다. 인fi 아카데미 자료 했던 거를 가지고 똑같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매월 일본을 1회 내지 2회를 가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니혼게 이자 일본 경제신문에 광고가 나갑니다. 네. 천주영 회장 특강으로 그래 나간대요.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희한한 일이 생겼는데. 아마 거기에 이제 제가 강연할 내용인데, 요게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이건 앞으로 100년이 가든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 내용은 전부 다 성경, 구약과 신약을 기본으로 해서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업을 하시든 개인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if라는 것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안고 있는 당면한 이 물음표라는 것이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이런 많은 물음표를 확실하게 이건 이거야 라고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느낌표다. 그렇게 해드리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도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연을 했고요. 기업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간에 이렇게 세 가지의 사이클이 있다. 한국은 지금 마이너스 사이클인 상태로 해서 본격적 마이너스로 영적 사이클이 이제 떨어졌다. 하루 이틀 만에 되질 않는다. 근데 일본은 라이징 상태다. 지금 플러스 사이클로 터닝을 해서 그 1등 공신은 아베다. 그럼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는 피를 먹고 성장하고 정신은 악재를 먹고 성장을 하는데 그 피를 한국은 박정희라는 사람의 피가 있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부흥을 했었고 근데 그 이후에 일본과는 반대로 근데 일본은 안타깝게도 그 저격에서 돌아가셨지만 아베노믹스 트럼프 1기 정부에 그 먼 길을 찾아가서 수도시 비비면서 그 엄청난 자금을 풀었는데 일본의 인플레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트럼프가 배후를 쳐줬기 때문입니다. 엔저. 자, 우리가 환율이, 예를 들어 우리 환율이 높으면 수출에 유리해야 불리해요? 유리하죠. 그럼 엔저면 일본 수출에 유리해 불리해요?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거를 트럼프 행정부 4년 내내 아베노믹스라는 것을 물론 엄청나게 풀면서 경기 부흥을 시킨 그것이 오늘날 일본을 만듭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로서도 사실은 그저께 아침에 일본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출근하는 사진은 어느 정도냐? 우리 딱 옛날에 우리 사진하고 똑같아요. 우리 강남에 화이트 칼라들이
지하철역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왜, 여러분들 서울대면은 떡가래 빼는 거 보신 적 있죠? 어떻게 나와요? 꾸역꾸역 막 나오죠, 계속, 그죠? 그럼 또 가위로 자르고 이러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나와요. 저는 제가 일본을 오랫동안 로타리 회장도 하고 하면서 여러 번 가봤는데, 그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살아나고 있다는 걸 좀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무슨 선술집 이런데, 전부 다 기억자로 줄 서가 있습니다. 집사람도 가서 봤습니다. 처음에 4월 달에 갔을 때. 예전에 줄 서 있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나 들어가도 늘 자리가 있어. 근데 무조건 기억자로 줄을 서야 돼요, 지금은. 길 방해되지 않도록. 그만큼, 먹고 나오면, 바깥에서 기다려요. 그만큼 일본 경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똑같이 그냥 당신을 반드시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게 지금 일본에서 제가 앞으로 강연할 교본입니다. 교환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몇 년째 보시고 듣고 계시는데, 이 양반은 20년 전에 들었어. 근데 20년 전에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합니다. 왜? 동일하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을 뿐이지 인간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서 가변 요소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자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면서 제가 말씀해요. 이 W의 위치가 바뀌면서 노하우의 시대에서 노후의 시대. 그러면서 이제 도요타 히로유키가 브리핑 하는 거를 제가 자기 도요타 홀딩스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제가, 어딨노? 방금 여기 있네. 여기. 제가 그분이 브리핑 하는 내용을, 도요타 홀딩스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 받아 적었어요. 전부 다. 그래, 받아 적었는데, 받아 적은 내용을 제가 이렇게, 원래 이게 아주 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 이제, 인연에 감사한다. 이렇게. 그럼 제가 그 다음에 이걸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만난 것은 바로 노하우의 시대를 넘어서 노후의 시대의 핵심적인 키포인트, 터닝 포인트에서 우리는 이렇게 만났습니다. 라고. 그래서 이분이 참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또 브리핑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쭉 이렇게 들어보면서 결국 시대라는 어떤 테마가 확실히 발견이 되는 브리핑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도요타 가문은 출생 DNA를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목의 부계를 따지지 않는다. 사촌끼리 결혼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출생 DNA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DNA가 좋고 여기도 좋아서 결혼을 시켜서 우리 지금 오늘까지 오고 있다. 자신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계 쪽 포지션보다 목의 쪽 포지션이 훨씬 더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대요. 일족들이. 그래서 자기네들은 출생 DNA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이걸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육적 DNA라는 거다. 사이클이라는 거다. 이게 당신네들 좋다. 그리고 영적 사이클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제사라고 지내잖아요. 그들은요, 모임이 있더라고요. 우리 보통 제사를 언제 지내요? 돌아가신 전날, 살아있는 날을 기준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돌아가신 날, 그날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인대요. 도요타 일족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대요. 즉, 어떤 일도, 어떤 스킬도 이걸 앞서는 사람. 여기에서 정보가 공유가 되고, 서로 간의 어떤 그런 많은 기회와 정보와 이런 것들이 교류를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도 이 어떤 스케줄에는 누구도 타치를 못합니다. 심지어 뭐 수사에라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 정신 전달 의식이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바로 이건 뭐냐면 영적 사이클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시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한번 터닝을 탁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라는 것은 경제적 사이클이 어땠다는 얘기예요. 돌았다는 얘기예요. 뭐 1000년이 넘은 메디치 가문의 전통, 이탈리아의, 아시죠? 그죠? 로마 시대로부터 시작된 그런 어떤 전통들이요. 그게 3인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100년이 넘어간 명문가가 없어요. 옛날 우리
뭐라 그러죠? 경주 최부자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토지에도 왜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런 명맥이 지금 있나요? 기업으로 성장했나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보면 그런 토지에 나오는 그러한 시대적인 무대보다 훨씬 더 도요타는 먼저 발행한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도요타라는 이름, 자기 이름을 걸고 회사를 설립했던 겁니다. 미쓰비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일본에 많더라는 거죠. 마츠다시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런 어떤 부분들의 기업이 만들어졌더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돈만 집중합니다. 돈밖에 아는 것이 없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돈이다. 그리고 세금 없는 돈이고 미래의 돈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이 보이지 않는 돈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질문 시간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요게 이제 도요타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지분과 사업 계획이었습니다. 이거 전부 다. 그래서 요거 다 이제 브리핑을 하는 걸 다 들었고, 요걸 가지고 이제 보면,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 나스닥에도 상장한 회사의 최대 주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전부 다 어떤 회사들이냐면 이런 회사였습니다. 소재, 환경, 건강, 부품, 뭐 편리성, 그 다음에 정밀 기계, 이런 회사인 거예요. 다 뭐예요, 이게? 보이는 기업입니까? 안 보이는 기업입니까, 이게? 다 보이는 기업이죠. 보이는 기업이 생산하는 돈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돈의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IT 솔루션 회사, 제가 어저께 이제 발카리도 지금 굉장한 걸 발표를 했고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환경에 지금 와가 있는데, IT 솔루션이에요. 카르마 메신저 아시죠? 거기에 이메일, 이제, 군이나 관에서 행랑을 보냅니다. 기밀 서류들을 행랑으로 보통 하잖아요. 이제 그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카르마 메신저에만 올리면 자동으로 보안 블록체인화 돼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냥 그대로 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여기 통화 내용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거기 이제 들려드렸는데, 거기 내용을 이제 들어보면 벌써 이제 ADD, 국방부,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연구원, 그 다음에 한전 이런 데서 이 솔루션을 뜻밖의 서로 사겠다고 지금 난리도 아니다. 그래서 만나기 너무 바쁘게 지금 다니고 있다라는 전화를 어저께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일본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투자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 안에 제가 발카리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 말씀을 다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준비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어제 저녁에는 이제, 오후에 이제 주식 직접 투자를 예전에 운영했는데, 이제 김 대표 잘 알아요. 멜증권에 문부장 와라. 이제 또, 토러스에 배부장 너도 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수익 낼 수 있어? 한 달에. 돈은 1인당 각각 50원씩 줄게. 계산 내가 만들어 줄게. 줄 테니까 너 한 달에 얼마나 수익 낼 수 있어,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저 옛날에 770원씩 움직였습니다. 한 번 사고 팔면 1,500억이에요. 하루에. 제가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3천억이 넘어가니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3천억이 넘어가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차명 계좌를 많이 썼고요. 많이 분산해서 움직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식 직접 투자입니다. 그래서 전국 계좌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계좌에 최소 금액이 1억씩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 다 10억씩 돼서 다 나갔습니다. 2007년도에. 네. 전부, 한 계좌도 빠짐없이.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인사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문성희 부장이라고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23년 전에 만났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영업을 왔더라고요, 제 사무실에. 그래서, 계대 식품영양학과를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영양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증권을 하고 싶어서
금융회사 들어가고 싶어서 시험 마침 합격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 입사를 했는데 영업을 이제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시킨 대로 할래. 첫째, 말대꾸 하지 마라. 말대꾸 무조건 자른다. 내가. 아무리 당신이 많이 알고 좋은 정보를 내한테 줘도 내만큼 모른다. 나 아직 만나본 적이 없다. 왜?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래, 첫째 말대꾸 하지 마라. 말대꾸 무조건 잘라본다, 당신이. 그래, 말대꾸 안 하겠다 하더라고. 그 다음 CBC를 하다. 제가 전국에 예를 들어서 뭐 전라북도 정읍에 가서 어디 누구 집에 주소 딱 주고 전화번호 주고 가서 계좌 개설을 해. 여러분요. 보통 그 장마치면 오후 3시잖아요. 마치고 바로 가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래 가가지고 대표님 제가 계좌 개설하고 이제 대구 막 도착해요. 근데 그 전화 오는 게 1시 20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 친구들 하여튼 거의 뭐 또라이 수준이에요. 자우지가. 그래서 그 계좌 개설하고 둘이 이제 해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오늘날 메리츠 금융지주를 제가 만들었어요. 저 자신있게 이 말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선물이 뭔지 아세요? 제가 다른 증권사에 다 계좌 개설이 되는데 메리츠 증권에만 안 됩니다. 블랙리스트가 됐어요. 어떤 친구가 삼성 라이온즈 야구 선수들 자금을 운영을 해가지고요. 그들을 냅니다. 한 200억 이상 득들어요. 이게 지금 구속이 되고 하는 사건에 마침 그 지점에 제가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덩태를 같이 써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그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전화를 했는데 하다가 뭐 계속 바빠서 뭐 이렇게 중간에 맞췄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MDM 문주현 한국자산신탁을 인수한 문주현의 오른팔 구명환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제안을 해서 100억 이상 그러니까 시행에서 자빠진 거 있죠. 부실채권 NPL이라고 그럽니다. 부동산 자빠진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받아서 그 이제 아니면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돈만 펀딩해 주면 해서 이제 저한테 지금 제안 들어와 있는 게 어느 정도냐면 내가 요번에는 이렇게 그랬습니다. 금액 이제 100억 아니다. 네 원하는 대로 해라. 단 수익률은 8배 이상 되는 것만 얘기해요. 어저께 전화 그렇게 통화했습니다. 8배 이상 되는 거. 8배에서 10배 정도 되는 그런 사업거리를 나한테 연결시켜주면 내가 돈은 대주겠다. 그렇게 해서, 기상천외한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십시오. 이해하려고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해의 영역을 벗어만 평생 놀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태왕에 돈을 줄 때 어떻게 줬냐면, 태왕이 원리 20%짜리 쓰고 있더라고요. 36억을. 여러분, 태왕이라는 이 아파트, 태왕 아너스가 흑자부도 났거든요. 얼마나 자신이 있었냐면 36억에 대해서 원리 20%를 쓰고 있는 거야. 눈도 깜짝도 안 했어요. 근데 PF 대출이 안 나오자 나한테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돈을 한 36억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권성기 회장님의 아들이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하니까 그래 사실 뭐 이렇게 PF가 나올 줄 알았더니 자꾸 지연이 됩니다. 딜레이가 되면서 400억이 안 나오고 있는데 뭐 임금도 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 임금도 밀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36억 썼는데 20% 지금 쓰고 있습니다. 형님 좀 낮춰주세요. 좀 낮춰주세요 하니까 제가 큰 마음 써가지고요. 월 5%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받은 줄 아세요? 28개월 받았습니다. 서류가 저 방에 있습니다. 돈 줬던 서류가. 그렇게 해가지고 월 5% 28개월 받았는데 담보를 얼마 받았느냐? 354% 받았습니다. 은행이 1순위예요. 잔존 가치를 354% 받았습니다. 은행에 골프 회원권을 담보 잡아줄까요? 안 잡아줄까요? 네? 아니요, 개인이 사는 것만 잡아줘요. 발행회사는 안 잡아줘요. 근데 난 그것도 인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골프 회원권 2억짜리 1억. 그 다음에 34평짜리 아파트에 일단 분양이 안 됐으니까 은행에 대출된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한 채당 3천 몇백만 원씩이에요.
그럼 그거 빼고 잔존가치 기준으로 해가지고 3분의 1.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354%를 공정을 해가지고 집행공제가에 딱 붙여놔 놓고 1억을 줍니다. 그 쉽게 말하면 3억 이상 되는 담보를 잡고 제가 1억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얼마까지 줬냐? 76억까지 줬습니다. 그럼 만약에 부도 터지면 저는 얼마나 생기는 거예요? 이게 터지면 2순위로 들어가더라도 그쵸, 200이 넘죠. 네. 그 게임은 이래 하는 거예요. 지지 않는 게임만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요번에 일본에서 돈을 가지고 오면은요, 제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국, 일본 VIP 성령투에 제가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펀딩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얼마를 받느냐? 지금 10억을 줬을 때 저한테 제시한 금액이 월 2.5%입니다.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반 금융 상품으로는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대요. 이거 굉장히 안전합니다. 뭐가 안전할까요? 요번 주 신문에 그런 게 나왔어요. 눈에 보이는 신용은 이제 신용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보고 신용을 평가하는데 이제 그런 시대 끝났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기업의 정신을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내야만 합니다. 이 기사가 이번 주에 났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때 중국 VVIP를 보내주는 기업이 그때 그 말씀 드려서 캐피탈하고 중국의 도시가스공사, 도시가스 독점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회장님이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 고위급 간부들과 초호화 기업가들, 대단한 자산가들이 한국에 성령 투어로 오는 거예요. 한국에 성령 투어로 오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한 푼도 안 가져와요. 못 많아요. 왜? 우리도 해외 나가면 돈 가져갈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10,000불밖에 안 돼요. 지금 그 10,000불도 아니고 8,000불밖에 안 돼요. 미국 가려면요, 최고 우리 가져갈 수 있는 게 1,000만 원 미만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야들도 마찬가지야. 중국에서 나올 때 돈 못 가져 나와요. 그럼 야들 어떻게 그러냐? 몸만 와요. 몸만 오면 여기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때 이제 제가 30, 그걸 다 가지고 있는데 4개 성형외과가 있더라고요. 살 빠진 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피부, 그 다음에 양악, 교정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 돈이 얼마나 비싼가요, 이게. 그죠? 이렇게 가지고 완전 개조를 싹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요게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남았어요. 이 성형을 하고요. 그 다음 또 금이 중국에 돌아다니는 모든 금의 100%가 80%짜리래요. 우리는 99.95%를 전금으로 유통이 되는 금인데,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홍콩이나 싱가포르 가서 금 사오시면 안 됩니다. 그거 다 80%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금을, 한국에서 금을 사가는데 중국이 얼마나 멋진 제도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요, 금 한 양 갖고 들어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밀수로 그냥 바로 땡강 이래 되잖아요. 그죠? 못 가져와요. 네. 근데요, 중국은요, 인당 4개씩, 한 양짜리 4개씩 갖고, 개인별로 갖고 들어가는데 아무도 제재를 안 해요. 그래서 중국으로 엄청난 금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대단한 나라입니다, 중국이. 상상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종로에 있는 금방에서 한 양짜리가 그렇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3.75g이 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37.5g이야. 3개 해봤자 1kg밖에 더 되나요? 1kg밖에 안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37.5g이니까 얼마 안 되는 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판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 한 판이 2억이야 이게 40개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제가 45만 할 때 제가 직접 가서 현장을 봤더니, 그러면은 이게 40개인가 이게 한 판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 한국에서는, 이 중국에서는 VVIP 얘네들 직원이 있어 없어요? 예, 직원을 아침 먹고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20명 불러. 그 인당 4개씩을 줘. 그래서 점심 먹고 들어가라 이거야. 그게 하루 일과야.
한국을 불러가지고 금을 1인당 4개씩 주고 그걸 갖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사가지고 가고요. 여기도 리베이트 별로 안 됐어요. 이게 최고 리베이트였어요. 무조건 100%였어요. 견적이 1억 나오면 견적을 2억을 불러요. 이게 최고만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신세계 백화점이더라고요. 딱 정해졌더라고요, 이것도. 왜? 이유가 있더라고요. 김기현이기 때문에. 신세계 백화점, 서울 명동, 제일 큰데 거기 가가지고 명품관에 가서 쇼핑을 하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게 한 6천에서 한 1억 정도 쓴답니다. 1인당. 명품 쇼핑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파라다이스, 영종도. 파라다이스 카지노. 파라다이스 카지노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돈을 다 대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쓰느냐? 작게는 5억에서 7억 정도 쓴대요. 평균적으로. 그럼 곱하기 10명이면 얼마가 필요해요? 50에서 70억 정도 필요하죠. 근데 이 친구가 돈이 부족한 거예요. 저쪽에서 보낼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한국에 보내고 싶은 사람은 한 달에 50명, 100명이 넘는데요. 근데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천 회장님, 돈 좀 구해주십시오. 내가 월 얼마 줄 건데 했더니 월 2.5%를 주겠습니다. 담보는 뭐야? 여러분, 월 2.5%면 한 1년에 얼마예요? 30%. 이거 완전 채권 투자죠, 이거. 이게 제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 제가 여기를 가봤잖아요. 파라다이스 카지노에는 환전소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파라다이스 카지노에 VVVVIP. 여기에 50억이 늘 들어와 있더라고. 항상 50억이 있는 거예요. 50억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출국을 할 때 이거를 한국에서 케어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영수증을 카톡으로 이 사람한테 보내. 그거 확인하고 파라다이스 카지노 환전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누가 오거든 현금으로 내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중국 조선족이 들어가서 받아 나오더라. 전혀 100% 노출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카지노 게임은 환전 이거 합법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카지노에서 잃으면 따지고 보면 이 사람 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죠? 따면요, 이 사람 계좌에 이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중국 가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한 푼 없이 와가지고 얼굴 싹 바꾸고 금 사가지고 보내주고 명품 쇼핑해가지고 다 직원들한테 다 보내주고 자기는 다시 몸에 한 개도 안 들고 탈탈탈 들어가는 거예요. 걸릴 일 있어 없어요? 이해되세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가서 미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저도 제가 확정적으로 해야 될 보장할 수익이 있습니다. 단 조건은 무조건 3년 운영해야 되고 최소가 또 5년 운영한다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기간을 중간에 깨가지고 제가 위약을 했다. 2년 반 만에 돈을 나갔다. 그러면 원금에서 5% 차감하고 돌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전장치.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 약정서에는 제가 만약에 그렇게 보장을 못했다 했을 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책임져 줄래? 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막말로 돈 한 300억 받아가지고요, 터잡아도 내 책임이 없습니다. 웃기죠? 그렇게 약정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게임을 해서 내가 지지 않는 게임을 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MDM 내가 부동산 개발에 대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약간 얘기를 했는데 뭐 하도 좀 이렇게 다운이 돼가지고 이제 대구에 미부장된 아파트들 많아요. 특히 롯데, 신세계 요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딱 불러가지고 야, 분양가 마이너스 40%에 몇 개나 줄 수 있어라고 내가 직접 얘기를 할 겁니다. 신세계 본부장들부터 해가지고 야, 너가 분양가 마이너스 40%에 내가 받아줄게. 전화 올까요, 안 올까요? 무조건 옵니다. 100% 옵니다. 세상은 이런 게임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건설사에 대물로 잡아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많은 부분들을 그 건설사에 너 대물로 잡고 있는 거는요, 잘 건드리면요, 마이너스 한 55% 받아요. 왜요? 그 회사 푸드알파인데. 네. 마이너스 55%에 한두 개는 그냥 받습니다.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부동산을 돈 주고 사는 놈은 등신 중에 상등신이다. 전 직접 다 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보나 부동산 돈 주고 삽니다. 부동산은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단, 왜 내가 못할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못 기다리기 때문에. 두 번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누구를 만나냐의 게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해왔었던 사건,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무인항공기 말씀드렸죠? 다 보여드렸죠? 처음에 6억으로 시작했거든요, 한 대에. 한 대 6억으로 시작하는데 얼마까지 올라갔는 줄 아세요? 30억요. 그게 중국 놈들의 전술인 거예요. 300K짜리 무인드론, 우리나라에 아직 100km를 못 만들어요. 100km를 들고 나르는 무인 항공기를 못 만들어요. 근데 중국은 기본이 300km야. 1.4톤까지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컨테이너 하나를 들고, 날아요. 컨테이너 있죠? 그 40ft짜리를 들고 드론이 날아간다? 우리나라 꿈도 못 꿉니다, 지금 기술력이. 세계 최고의 드론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6억을 달락하던 게 내가 계속 상담을 통해서 사겠다 하니까 이것들이 30억 달라.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거, 작년입니다. 공문을 딱 보내오는 거예요, 저한테. 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됐다는 거예요. 중국 상무부에서. 제가 서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 팔겠다는 거야. 6월 30일부로요. 중국에서 바깥으로 반출 금지 품목의 드론이고 무인 항공기. 드론하고 무인 항공기 틀립니다. 드론은요, 100km 미만을 말하는 거예요. 조그만한 것들이에요. 100km도 아니에요. 근데 무인 항공기는 틀립니다. 그래서 무인 항공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 이 바람에 가격이 급등해 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그때 신문 보여드렸어요. 하나 시스템 하나가 2027년도까지 방위사업청에다가 납품하겠다라는 대당 계약이 얼마인 줄 아세요? 300kg짜리를. 300K짜리 무인 항공기 대당 납품 가격이 공시가 됐습니다. 168억. 여러분, 이 사업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중국에 수입해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갖고 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30억에 갖고 와도 충분한데, 저는요, 중국놈들 이런 거를 제가 잘합니다. 길들이는 거. 시간으로 길들이는 내 자신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부른 대로 절대 가격 주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유가 있죠. 왜인 줄 아세요? 트럼프가 지금 다 막아붙잖아. 내 아이면 팔 데가 없어, 이제는. 무슨 말이 됐죠? 다시 6억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 그때 얘기 나온 게 뭐냐면요. 요번에 지금 산불로 작살났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얼마나 필요한 줄 아세요? 거기다 이게 원격으로 하고 AI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헬기 요번에 떨어져가지고 70몇 살 분 한 분 돌아가셨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야들은요, 로봇이잖아요. 지가 뭐다로 24시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습니다. 이 무인 항공기가 저수지에 가서 물 빨아 올려가지고 지가 가가지고 또 붓고요. 그걸요, 원격으로 앉아가지고요, AI로 원격 조정만 하면 그거가 물 내리고요, 또 가가지고 또 가서 물 빨아들이가 또 가지고 또 이거를요 24시간 합니다. 사람 필요 없어. 시스템만 메모리 딱 해가지고 딱 눌리면 자동적으로 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가 이 30억이라는 얘기를 할 적에 이미 소방방재청에서 야, 맞으면 30대 무조건 계약하자. 이미 제안받은 바가 있고, 해군으로부터 제안받은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여기, 뭐고 이거. 소방방재청하고 해군하고 산림청. 예. 네. 그리고 또 해양경찰청. 예. 네. 바다에.
예, 조난 그 사고나 해난 사고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갈 필요가 없어요. 이게 원격이 얼마나 돼요? 150km 바깥에서 원격이 가능해요. 굉장한 거예요. 이거 우리 김현님 해리 잘 아시지만, 예를 들어 우리 연안에서 150km 바다 들어가면요,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직선거리 150km면요, 여기가 통제가 되는 거예요, 원격으로. 카메라로 다 보면서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까지 예를 들어 무슨 조난사고 나가지고 사람이 실종이 됐다, 이렇게 하면요, 깜깜한 밤에는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찾잖아요. 그런데 무인 항공기를 10대만 띄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요, 엄청나게 그런 어떤 이 골든타임을 확 땡기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응급의료 시스템에 적용을 시키면요, 굉장히 인명 구조에 굉장한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문경 그 배후부지 역세권 개발이 이제 올 12월 말쯤 되면은 거기 이제 그 기본적인 도로랑 그 하수도, 그 다음에 그 전선주, 이게 이제 그 토목공사가 완료가 끝난대요.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발카리와 이제 계약이 된 태로 그대로 이제 그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SPC 설립을 하게 됩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자본금을 50억을 제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나중에 누가 들어오냐? 건설사, 그 다음 대출을 해줄 은행, 그 다음에 여기 또 많습니다. 뭐 분양할 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뭐 등등등 많이 붙습니다. 자, 이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렇습니다. SPC 50억 설립을 딱 할 때 자본금은 예를 들어 내가 1만 원이야. 은행 딱 들어올 때 야한테 벌써 3만 원에 팔아, 지분을. 그래서 원금은 다 빼내버리는 거예요. 얘네들 진용이 딱 갖춰지면요, 이미 원금의 몇 배가 빠져나가요. 돈 그렇게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그래서 시행하면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사 들어와요. 은행은 그래도 돈줄에서 조금 3배, 3만원 받으면 약해. 건설사 15만원 받아버리. 나는 발행가가 만원인데 SPC 설립 딱 해놓고요, 그렇게 해서 SPC의 인적 구성들을 완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합니다. 나눠먹기식으로. 그리고 또 누가 줘야 되는 줄 아세요? 지자체에도 좀 줘야 돼요. 지자체는요, 2배 이상 못 받아요. 통상적으로 만원 같으면 기껏해봐도 한 2만원 정도의 지분이 나갑니다. 그래서 짜고치는 고스톱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시거든, 일반인들은. 그래서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여기에 자본금을 대할 계획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투자 유치해가지고 많은 금액이 투자 수익으로 나가면 우리 손해겠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바보 같은 소리예요. 아닙니다. 기껏해봐도 10%밖에 들어갑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 창출되는 건 몇백 프로잖아요. 이게 애국하는 겁니다. 그다 개인 가정마다 일자리 창출로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소비가 회전이 되고, 그래서 외자에 추락하는 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어떤 부분들을, 그리고 기타 이외에, 뭐, 우리 그룹이 항상 내가 1등은,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요주마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스페이스X의 비상장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사실래요, 말래요? 집 팔아야 되겠죠? 신랑도 팔고 마누라를 팔고 다 팔아야 되겠죠? 제가 미팅 갑니다. 요주마 그룹 그 회장님, 이제 글로벌 회장님이 일론 머스크랑 담판을 해서 확보를 했대요. 아시아에 몇 주나 배정될지는 만나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스페이스 X입니다. 아주 정확히 스페이스 X 비상장 주식이 확보가 됐다. 천 회장님 원하시면 제가 그 그룹에 좀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게 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 내가, 야가 뭐 돈 냄새 맡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되시죠? 제가 저작년입니다, 벌써.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못 산 거. 제가 천추의 한이라고 그랬죠? 그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얼마인 줄 아세요? 15만원요. 기억나죠? 근데,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가 내한테 왔을 때,
730만 원이었죠. 869만 원. 869만 원. 근데 그게 더블 돼가지고 1800, 딱 6개월, 3개월 뒤다. 6월 달에 1800만 원이 다시 왔더라고, 그게. 한 주당.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869만 원, 맞아요. 그리고 산업은행에 들어온 가격이 주당 460에 들어갔더라고요. 액면가 15,000원짜리. 만원짜리. 총 발행 주수 15,000 2주. 근데 이런 거는 만배 수익 난다 했죠, 그죠? 예,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환경이 우리나라에 그 정도면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이번 주 뉴스에 많은 뉴스들이 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상법 개정, 상법 요즘 계속 나오죠. 그럼 무슨 얘기냐. 이게 정말, 정말 제대로 좀 이렇게, 이게 엄밀히 말하면 야들이 원래 재벌을 해체하겠다라고 발의한 법안이었어요. 재벌의 어떤 문어발식 확장과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에 대한 어떤 지나친 어떤 그런 지배력을 좀 느슨하게 해서 주주에게 걸리기를 환원하자. 이 취지대로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건 내부적인 얘기인 거야. 근데 우리나라의 핵심 어떤 그런 기업들이 헤지펀드나 이런 들로부터 공격을 당한다면 이거 방어벽이 없다. 왜 하면 좋겠노?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심지어는 이제 1차 통과가 됐고요. 지금 다시 무조건 자사주는 100% 소각해야 된다 라는 법안을 지금 또다시 지금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50대 재벌 기업들의 모든 그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5% 이상 자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자사주는 대주주의 의결권 방어에 누구 편이 돼줘요? 대주주 편이 돼주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지 지분 아닌데 자사주가 뭐예요? 이 회사 이익이 남았는 걸 가지고 회사 주식을 회사가 사놔놓은 거예요. 이게 자사주야. 또는 그 소액주주 해가지고 종업원 지주제 해가지고 종업원들이 좀 가지고 있는 주식들. 유상증자나 뭐 직원들한테 무상증자 주지는 않으니까 보통 유상증자로 해가지고 종업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주식들을 다 통칭 포함해서 자사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자사주는 이제 다 어떻게 해야 된다? 회사의 이익잉여금으로 유보되어 있던 자금을 가지고 샀는 자사주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소각시켜.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 페리지보다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미국은요, 다 소각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당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겠죠? 제가 그때 모멘티 설명을 할 적에 발행 주식수가 1억 주 10억 주 미만 기업 있을 때가 미국에. 근데 주가 가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4천조가 넘어가는 거야, 기업 가치가. 지금 엔비디아 사상 최고치 찔렀잖아요. 근데 제가 그 발행 주식 엔비디아 몇 주였지? 거의 뭐 한 15억 주? 우리나라에 15억 주 발행하는 회사가 어딨나요? 없습니다.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 이런 것도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축을 차지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정이 좀 이렇게 잘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설명들을 하고서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무슨 설명을 했느냐, 8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도요타 히로유키가 기가 찬다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8법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설명을 했던 내용들이 여기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에 제가 8법이 뭔지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와, 기가 찬다 하더라고요. 많은 뭐 책이나 뭐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많은 얘기를 이렇게 들어봤지만, 읽어도 보고 했지만, 이렇게 법을 분류한 사람 나 평생 처음 봤대. 개요대학이 뭐로 유명한 줄 아세요, 일본에서? 경제학과 법학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대학입니다. 이런 법이 어딨냐라는 거야. 근데 제가 이걸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벌려면 절대로 법을 알아야만 한다.
법 위에 돈이 있다. 이 어떻게 법을 모르는. 근데 법은 어떤 법이야? 그 밑에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위에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비법은 내가 뭐냐? 무법. 활법이, 이 활법에 능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예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불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무조건 잘못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되죠? 근데 이 불법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불법이라는 것은 내가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내가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적법은 뭐예요? 법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요거는요 공생원입니다. 요렇게 인생 살면 인생 평생 안 풀려요. 이런 신랑 이런 남편 만나면 저 아내 만나면 절대 안 난대. 예. 적법은 아니고요. 그리고 위법. 위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게 몰랐던 겁니다. 몰랐던 것이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면서 법을 위법하는 게 탈법이야. 내가 알았던 거예요. 요거 그런데 탈법 플러스 적법이면은 요게 적법일까요? 아니면 불법 탈법일까요? 예? 요거 적법이에요. 예.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형사 피의자 얘기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얘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피의자에 무조건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해야 된다? 유리하게 작용해야 된다? 유리. 맞잖아요. 그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법을 어긴 요소도 있어. 그리고 법에 맞는 요소도 있어. 그럼 판결은 뭐로 나와요? 요렇게 나와요. 근데 돈 없으면 어떻게 나와요? 요렇게 나와요. 변호사가 돈 있으면 요렇게 나와요. 이해되세요? 요게 세상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을 모르고 돈을 번다.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법과 제도를 모르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법행위를 한다. 이거요. 의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위법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범법이야. 뭔 상관? 그래서 이겼어. 범법행위를 해서 이겼는데 상대가 몰랐어. 누가? 국세청 당국이 몰랐어. 경찰서가 몰랐어. 검사가 몰랐어. 그럼 뭐야? 적법인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에 제가 전문가입니다. 라고 도요타 히로유키한테 얘기를 딱 했더니 저 새끼 저 딱 우리 자주 만나자. 그러면서 올라갑시다. 하면서 내 사무실인데 여기 당신 사무실 동경 사무실로 이거 계속 하자. 그래서 지금 아침에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오늘 지금 아마 일본에서 미팅할 것 같아요. 책상 넣는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 사무실로 써서 당신 매달 한 번씩 온다는데 오면 반드시 나를 만나달라. 내가 뭐라도 숙제하는 셈 치고 얘기를 궁금한 거리를 찾아놓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 혼자 가면 진짜 좋은데 한 사람 안 데려가 통행하는 사람 안 데려가도 되잖아요. 그냥 현지 통행 쓰면 되잖아. 근데 이 한국 사람은 꼭 데려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여튼 좀 그런 건 있네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투자 원칙은 첫 번째, 시대 흐름에 방향이 맞는 기업에 투자합니다. 두 번째,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3인자에서 플러스 사이클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이든 투자를 합니다. 제가 한국에 이런 어떤 섹터를 알지만 국운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마이너스 사이클로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플러스 사이클인 사람의 돈을 제가 써야 될까요? 아니면 마이너스 사이클에 돈을 써야, 그래서 저는 일본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겠다. 그래서, 당신이 이번 이 초기 투자에 대한 성과가 좋다라면, 우리 도요타 일족들의 돈을 다 모아서 조 단위 이상을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그 자리에서는 뭐라 해야 돼요?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준다라면 이제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제가 3천억 정도 굴리니까 어떤 것도 노출이 되더라고요. 이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돈이 있잖아요. 몇십억 이건 사실 돈도 아니고요. 움직이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솔직히. 내가 어떤 짓을 하든 간에
뭐 전혀 비너출로 움직일 수 있어요. 몇백억도 괜찮아요. 근데요, 이게 한 3천억 되니까 내가 안 걸린 데가 없더라고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놈을 어떻게 채가지고 활법을 했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김미경 실장하고 이 외에 이제 그 비서지들 4명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니는 어느 파트? 그래, 니 병원만 파트.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기업론도 했지만 병원론들도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당시에 법정 최고율은 36%였습니다. 연 30. 지금은 18%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36%가 법정 최고율이었는데 저는 최고율을 2.5%를 최고율로 받았고요. 통상적으로 기업에 그 당시에 월 2%를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전성시를 잃었습니다. 새벽 1시 반까지 돈 달라고요. 기업들에서. 그래서 재고 회전이 안 된다든가, 재고 회전이 안 돼서 돈은 없는데 수주 계약을 한 거야. 그럼 돈 있어요, 없어요? 재고는 안 나가고 있고 새로운 신사업에 어떤 제품을 만들어 달라면 수주가 된 거야. 돈 어디 있나요? 재료 사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그때 어떡할까요? 대구의 전종회장 찾아가면 돈 준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보고 사채락 하더라고요. 사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사채는 막 1년에 막 300 몇 프로씩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소민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도요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어머니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이 구닥다리였지만 그 당시에 이 기모노 를 만드는 사업을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토요타의 미션 안에는 국가 번영이라는 기본적인 미션이 들어가 있대요. 제가 이런 부분들은요, 정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5대 손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막 오히려 무서운 거예요, 일본이. 그러니까 이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장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개개인이 참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손가락만 느끼는 거 없어요? 이 손가락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과 동일하게 생긴 손가락입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딱 위했습니다. 예.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는 그 친필 그 한글 그 휘호와 함께 이렇게 가리키는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제 방 뒤에 크게 만들어 걸어 놨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탁 하면 지금 하! 이렇게 또 하고 묵시하고 이랬습니다. 저 예전에 그랬습니다. 딱 들어가면요, 박정희 대통령 이 항문 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하면서 이렇게 저거 있어요. 블루마이트 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 딱 끊고 딱 들어가면 그 정면에 딱 있어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가면 헐! 딱 이렇게 하고 그래 하루 시작하고 이랬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기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는 그 슬로건을 그 시절에 저도 한번 느껴봤고 그랬는데, 아니 이렇게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하면서 또 이런 또 프라이드도 있더라고요. 이미 일본 역사의 기업이다, 도요타는. 그리고 세계의 기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 완전히 죽었잖아요, 제가. 맞잖아, 그죠? 뭐 부정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 오대선이 얘기를 하는 거기에 참 그렇게 하는데 쭉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당신이 없는 분야가 있어. 보이지 않는 돈. 바로 파이낸셜, 금융기업이 없다, 토요타가. 이게 더 큰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내가 당신한테 제안을 하고 그런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어떤 협력 관계를 강화해 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기는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 분야다. 대학교 4년 내내 럭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첫 입사를 10년 동안 무슨 건설사에서 근무를 했고요. 뭐 하여튼 뭐 자기가 뭐 굉장히 도쿄돔 건설에 상당 시간을 도쿄돔 건설에 직접 했대요. 지가 그 건설회사에서 그 자기 프라이드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 그러니까 사촌 할아버지가 현재 그 도요타의 회장이고, 자기 친할아버지는 기술 담당 총괄이래요. 기술부 담당이래요. 담당 총괄이래요. 도요타 그 자동차 그룹에. 그렇게 하면서 도요타의 가계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하여튼, 이게 가계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가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가 5대 손이다. 그래서 5대째로 이렇게. 그래서 저는요, 뭐 이렇게 많은 기업들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상담을 하러 가거나 뭐 다양하게 뭐 예를 들어서 가업 승계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기 위해서 가보면, 가게도 꺼내놔놓고 브리핑하는 기업 처음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에게 속이지 않는다라는 하나의 의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고 굉장히 감명받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솔직히 일본말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팔고 할아버지를 팔고 중조 고조부를 팔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이 무슨 얘기냐? 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은 많은 부분들에서 참 뭐 투자주를 떠나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번에. 그래서 죽었나? 자, 5분 일찍 해야 돼. 막 땀이 막 납니다. 5분 동안, 한 10분 쉬었다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큰일 하고 오셨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한 7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저람 치아라 안 한다 하기도 하고 뭐 별별 얘기 다 했어요, 사실은. 실제로 보낸 거는 언제부터? 이제 지금 조합 설립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명 글로벌 블라인드 펀드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어떤 데 투자지고 블라인드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 내용을 담기긴 할 건데, 뭐 주식부터 부동산부터 가상 NFT까지 다 있거든요. 전부 다 담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여기 이제 보면, 여기 보면은 1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예, 의리 결정한 투자대사의 답은 1임 한다. 예, 1위 하기 어렵잖아요. 1인으로. 예. 그게 하나님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의견 조율을 하기까지가 그렇게 뭐 안 한다 하고, 내가 그렇게 차라, 뭐, 없던 걸로 하자 하고, 별별이 다 왔다 갔다 했어. 그래, 어찌됐든 이끌어냈습니다. 예, 진짜, 나는 뭐, 이제,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제, 절차적인 얘기 말고는 이제 특별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신한은행이 이제 일본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나는 이제, 그동안 이제 조합, 계속 이제 대군행을 이용했었거든요. 예. 신한하라 하더라고. 예. 그런 애가 안 그래도 뭐, 그런 문제가 아니죠. 아닙니다. 살아있기는 세계 일인데 지금 무슨 말씀 하시노? 예전에 우리 그때 왜 금융위기 때 그렇게 하면서 그때 왜 도요타 자동차 브레이크 저걸로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 막 폭락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완전히 살아가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완전히 뻗어서 하이브리드로 시장 석권 중입니다 지금. 전기차가 아니고 하이브리드로 세계 1등입니다 지금. 이거 뭐야? 이런 색깔이. 직접 만든 단호박식. 이거 태수 씨 작품이야? 오, 대박.
냉동실에 좀 놔뒀거든요. 막 위에 넣어뒀거든요. 맛있다. 빵도 맛있고. 야, 오늘 이렇게 또 수박도 너무 맛있고. 오늘 잔 좋은 소식이 잔치다, 그죠? 진짜 잔치다, 잔치. 아우, 속 아, 이거 맛있다. 얼어가. 이거 언제 일어났는데? 아까 오자마자, 빨리, 빨리. 하고 막 오셔서 얼굴이 빨간데 바로 받아서 냉동실에 넣어놨거든요. 난 그래서 너무 멋져. 진짜 내가 저번에 자전거 타는 그 모습 그대로 그때 사무실에 왔어. 와, 진짜 멋있더라. 너무 맛있어. 좀 드세요. 예, 저도 지금. 아니요, 전 이거 먹으려고요. 예. 집에서 딱 넣어주시. 먹자. 먹어라. 승리가 전화 왔는데 이 크레인을 갖고 있는데 지가 광주에서 작업하는 크레인을 그냥 빌리려고 비싸서 하던 거 그대로 갖고 와서 밑에 그걸 옮기 때문에 컨테이너 그래가 내일 일찍 몇 시에? 가야 될 것 같아. 그러지 뭐. 그래야죠. 지가 오늘 저녁에 지가 와가지고 내일 한 일찍 와가지고 그 옆에 좀 치우고 끄라내가지고 평평하겠지. 가지고 오케이. 그렇지. 잘 됐다. 그래 그냥 빌려 비싼데 뭐 하여튼 그냥 한번 아, 그래? 너무 잘 같은 됐네. 걸 그대로 갖고 왔네. 잘 됐네. 야, 근데 이게 무슨 빵이래? 야, 대박인데. 나는 특이하게. 아니, 근데, 누구한테 뭐 준비하라 하는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수박 사오셨대, 또 이거 해오셨대. 짠칩니까? 잔치다,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에? 뭐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아니에요. 이제 공부 이만해도 뭐예요? 동대는 하고 정승대는 하고 맛있다. 아, 여보, 이거 있잖아. 그 뜻이 아니고 통감밭이 들었다. 맛있네. 봉지에 보면 어떻게 이런 거는 들을 필요가 없고 이거 무슨 베이커리에서 샀어, 내가 봐서는. 맛있다. 그러니까 지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병원에 근데 사람이 병원에 된다고 와. 아, 네. 그 사업할 사람. 제시업을 잘못하면 제품으로 가야 되지만 SKT에 대부분 기계나 제품 활용하시는 거 이런 게 내가 그래서 정말 메이커리가 지난번
변호를 오늘 수련회에서